그거 아세요? 사랑을 나누기 전보다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관계 자체만을 중요시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과 사랑을 나눈 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 후에 애인과 조금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서로의 애정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자리 후 애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등 돌려버리고 자는 남자분들 아마 애인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연인과의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아는 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여태껏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을 고쳐먹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남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잠자리 후가 중요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사랑을 나눈 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커플은 더 애틋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연인과 잘 지내고 싶다면 소홀하게 넘기지 마세요. 또 다른 질문 여자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그건 부인하지 못하실 텐데요. 사정으로 정점을 찍는 남자들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인과의 잠자리 하루 만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관계 후 성실하게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살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음 잠자리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행동을 통해 연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사이좋은 커플일수록 잠자리를 통해 더 많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에 무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가 더 좋은 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질문 5분이면 충분하겠죠? 지금 아예 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겐 5분이 어디예요? 하지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사람들은 잠자리 후 16분 정도 즐기길 원합니다. 심지어 전이보다 더 오래 하길 바라죠. 시작이 반이라는데 5분이라도 시작해 보시고 점차 늘려보세요.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모른다는 게 사람들이 잠자리 후를 신경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해 드리자면 다름 아닌 대화하기예요. 방금 한 잠자리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칭찬이면 더욱 좋고요. 게다가 여자들은 잠자리 직후에 너무 좋아 나왔어, 나 느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칭찬받을 절호의 기회죠. 동시에 잠자리에 관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비포보단 애프터. 우리는 잠자리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 경우에 애무나 관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랑을 나눈 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애무나 잠자리는 주로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잠자리 이후에 껴안고 누워서 솔직한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눈 건 육체적인 스킨십인 동시에 감정적인 교류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잠자리가 끝나면 알 수 있는 것들. 연인과의 잠자리가 만족스러운가요? 잠자리 할 때도 물론 좋지만 잠자리가 끝나고 밀려오는 노곤함 속에 스르륵 잠이 드는 걸 특히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연인과 함께 잠을 잘 때 보통 어떤 포즈로 주무시나요? 바로 이 잠자는 자세만 보면 연인 사이의 친밀도가 드러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이좋은 커플들의 꿀잠 포즈. 하트 포듀셔 대학의 리차드 와이즈만 교수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애인과 어떤 포즈로 잠을 자는지 물어봤는데요. 연애 만족도가 높은 커플들은 잠자는 모습만 봐도 딱 티가 났어요. 행복한 커플일수록 잠을 잘 때도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더라고요. 서로 가까이 잠드는 커플은 멀리 떨어져 사는 커플보다 관계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잠잘 때 스킨십을 하는 커플의 94%가 현재 연애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반면 신체 접촉이 아예 없는 커플은 단 68%만이 행복한 연애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손을 잡든 등을 맞대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닿아 있는 커플일수록 더 사이좋은 커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구를 이끈 와이즈먼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편한 자세를 찾기 마련이에요. 덕분에 평소 연인에게 느끼는 친밀감이나 속마음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요. 즉, 평소 연인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잠자는 포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끝났다고 볼일 다 본 사람처럼 뒤돌아 누워서는 안 되겠죠. 잠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꼭 껴안고 속삭여 보세요. 그렇게 꿀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다가 사르르 함께 꿈나라로 빠져드는 거, 그게 바로 달달한 연애의 맛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관계 후 다정한 시간을 보내면 전체적인 잠자리 만족도까지 높여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젠 잠자리 할 때 음악을 틀어보세요. 혹시 노래를 틀어놓고 잠자리에 본 적 있으세요? 어쩐지 그런 행동은 매일 이벤트를 하는 로맨틱한 사람들만 할 것 같은데요. 잘못 틀었다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번거롭고 귀찮지 않을까? 혹은 식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스포티파이와 디저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데요. 맥길 대학교의 두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를 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모두 흥분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심지어 두 교수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음악은 심장 박동과 호흡을 끌어올려서 잠자리를 더 즐겁고 신나게 만들죠. 이 두 효과가 만나 시너지가 생겨 더 짜릿한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 자극만 주냐고요? 아니에요. 잠자리가 처음이거나 아직 어색한 잠자리 하는 게 긴장되는 분들에게 음악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단 모든 노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잠자리 할 때 배경음악으로 익숙한 편안한 음악을 추천합니다. 괜히 음악 좀 안다고 으스레 들거나 섹시한 노래를 찾겠다고 낯선 음악을 틀면 그야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십상이에요. 차라리 둘 다 쉽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음악이 딱이죠. 자, 이제 잠자리 할 때 음악을 틀어보세요. 잠자리가 더 짜릿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을 나눌 때 지켜야 할 침대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여자 번호 따는 법. 오늘은 여자 번호 따는 법, 소위 헌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10여 년 전 픽업 아티스트 방식의 다이렉트 접근은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자들도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로워지고 사회적으로 헌팅의 인식이 매우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죠. 남녀가 만나는 루트, 이성을 보는 기준, 트렌드가 바뀌면 당연히 여자 번호 따는 법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능력, 조건뿐 아니라 외모를 보는 기준도 높아졌으며 SNS와 매스컴의 발달로 타인을 더 의식하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남자의 외모도 더 보게 된 것이죠. 여자 번호 따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헌팅에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강남역 등의 번화가, 서점, 카페, 길거리, 도서관. 접근을 수년 전부터 꾸준히 해온 분들은 느꼈겠지만 외모가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성공률이 예전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접근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냥 물량으로 승부 보겠어. 그러다 보면 하나 걸리겠지 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방식 또한 존중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여성을 만나기가 힘들며 체력적, 정신적 소모가 심합니다. 더군다나 소개팅, 소셜이 아닌 헌팅은 고수가 아닌 남성의 다이렉트 여자 번호 따는 법의 방식이라면 자신의 외모 등급에서 12등급은 낮춰서 해야
그나마 성공률이 좀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죠. 시즌이 폐관 수련에서 접근에서는 다이렉트는 기본이고 성공률이 최소 3배 이상 올라가는 방식의 접근 방식을 교육하고 있는데 당연히 픽업처럼 오그라들거나 창피한 멘트가 아닌 훨씬 접근하기도 쉽고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방식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며 몇몇 수강생들을 통해 검증을 마친 결과 실제로 3배 이상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많은 나이에도 띠동갑 이상의 여성들과 접근으로 잘 만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다이렉트 방식, 즉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호감을 보이는 접근 방식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여자 번호 따는 법 헌팅의 핵심은 최대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여자에게 헌팅이 헌팅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픽업에서 많이 하는 말이 말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라며 비언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 즉 멘트도 중요하며 1차적으로는 당연히 비언어도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자를 불러서 나를 쳐다봤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비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인상이죠. 여자 번호 따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우선 비언어적인 연기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가 말을 걸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제는 하도 많이들 당해보셔서 접근하는 방식, 첫 마디만 들어도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을 인지하고 무시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굉장히 뻔하고 어설프게 한눈에 봐도 티가 나게 말을 걸죠. 히읗히읗. 헌팅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팅의 루트가 강남역 등의 번화가 서점, 카페, 길거리 도서관 등 어디라도 비언어 즉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죠. 여성이 남성을 처음 쳐다봤을 때 어둡거나 음흉하거나 말을 더듬거리거나 한다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여성이 피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의 비언어 즉 느낌에 대한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약간의 미소를 띤 진중하지만 유쾌한 느낌으로 말을 거는 것이 거부감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비언어적으로 나를 인식시킨 후 여자가 말을 들어줄 상황을 만든 후 멘트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업사원이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듯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설득하는 말의 내용에 따라 이 남자에게 번호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계심을 갖고 있고 거절을 하는 여성에게 번호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강남역 등의 번화가 서점, 카페, 길거리, 도서관 대략적으로 언어, 비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구체적인 여성에게 확률을 높이는 멘트와 여자 번호 따는 법의 기술은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번호 따는 법에 대한 더 도움이 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